지난 주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에 대해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이 LA 지역에 내려졌던 특정 인종이나 언어, 직업을 이유로 한 단속 금지 명령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시카고강에서 100여 대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미제 사건과 관련된 차량들도 발견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보석상에서 무장강도단이 주인을 폭행하고 수십만 달러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SA 항목이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인들이 이르면 현지 시간 10일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과 막판 협의가 진행 중인데 별도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 여성들에게 이민국 관계자가 10일 출소 가능성을 언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지아 현지에서 나세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4시간가량 떨어진 스튜어트 구금시설. 한국인 여성 직원 10명이 머무는 곳입니다. 체포 당일 남성 직원들과 똑같이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버스에 올라야 했고 구금시설에서 오렌지색 수영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고 이들을 면담한 회사 관계자가 MBC에 전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여성인 직원들은 면담에서 영화에서 보던 일을 당할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직원들은 또 이민단속국 직원으로부터 수요일, 즉 10일 출소를 준비하라고 들었다고 회사 측에 밝혔습니다. 실제 출국을 위해 현장 대책반이 여권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아직 이민국 분류 심사 등 기초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일정을 확정짓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직원들은 다른 구금자들과 섞여 30여 명이 한 방에 머물고 있는데 외부에 이메일을 보내고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등 생활이 포크스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대책반은 사흘째 포크스턴과 스튜어트 구금시설에서 면담과 실무 협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적인 상황이고 행정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수요일 전세기를 띄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들을 귀국시킨다는 계획인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면담을 모두 마무리한 뒤 오늘은 동의 절차 등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5년 입국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풀려나더라도 앞으로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한국인 직원들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장관은 대강의 합의를 마치고 최종 확인 절차만 앞두고 있다며 미국 측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이민당국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국인 필수 인력 입국 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체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E4와 또는 쿼타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가운데 호주는 연간 1,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미국 의회 입법을 위해 로비 자금으로만 550만 달러, 80억 원 가까이 써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아니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조현 장관은 조속한 석방 등 남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비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이 벌어진 이후 공장 앞에서는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 앞에서 조지아주 사바나 지역 단체와 미 전역에서 모인 40여 명의 시위대가 아이스 폐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민 단속을 규탄했습니다. 300 of these workers are suspected to be Koreans, and as a Korean, I cannot let that happen, not just because I am Korean, but because as a worker, I feel a connection to them. It's important to come out here, even drive far from anywhere part of the state of Georgia, because these are our neighbors. These are our brothers and sisters. They're a part of our community. These are workers. They're the ones who build our cars that we drive every single day. They're not criminals. 한국 정부는 현대차 공장 급습 이후 구금된 약 300명의 한국인에 대해 미국 측과 석방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급습이 발생한 지 약 64시간 만에 본격적인 외교적 교섭에 나섰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석방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투입해 체포된 한국 국민들을 귀국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는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생산비의 30%를 지원해주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구금으로 일정이 미뤄지면 예상했던 만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LG엔솔과 현대차 합작 배터리셀 공장은 올해 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가동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일정은 어려워졌습니다. 구금된 직원이 석방되더라도 바로 공장 건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다시 미국에 보내야 하지만 비자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체포돼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미국 출입국 정책상 재입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엔솔과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투입한 금액은 모두 6조 원. 전기차 30만 대 분량인 연간 3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셀을 생산해 부근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LG엔솔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30%나 되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미국 생산 배터리에만 지급되는데 조지아 공장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법안은 2032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 기업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지연될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도 늦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엔솔은 지난해 배터리 판매만으론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지만 미 정부 보조금 1조 4,800억 원을 받아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오늘 연방대법원이 LA 지역에 내려졌던 이민 단속 제한 명령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LA 연방법원이 발효한 인종이나 언어, 직업을 이유로 한 단속 금지 명령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인종이나 민족성, 단일 요소만으로는 의심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합리적 요소가 결합되면 단속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LA 연방법원은 합법 체류자들까지 피부색이나 언어만으로 검문,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헌법 위반으로 보고 단속 제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캘리포니아 인구의 10%가 불법 체류자인 만큼 특정 요소를 고려한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제한 명령을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시카고 강바닥에서 100여 대의 차량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카오스 다이버 수중 수색팀은 1970년대 부부가 실종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시카고 강을 수색하던 중 미제 사건과 관련된 차량을 비롯해 100여 대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Once we kind of reached that like 50, 60 number point, then it was kind of like, okay, this was even a little more than we had expected to find. 대부분 과거에 도난당했거나 사고로 물에 빠진 차량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차량은 20년 이상 된 미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차량은 시카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남은 차량들에 대한 처리와 관리 책임 등 추가 조치는 일리노이 자연자원부가 맡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카오스 다이버 수중 수색팀은 앞서 여러 차례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해왔으며 이번 수색 역시 장기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장 강도단이 보석상을 습격해 주인을 폭행하고 수십만 달러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한 SUV 차량이 킴헝 보석 매장으로 돌진해 유리를 깨고 기다렸다는 듯이 수십 명의 강도범들이 매장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매장에 있던 업주는 바닥에 밀쳐졌고 강도범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 내부를 샅샅이 뒤져 금품을 챙긴 후 여러 대의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88세 업주가 부상을 입었으며 최대 10만 달러 상당의 금품이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강도범들을 수색 중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경찰을 위협하던 한 남성이 대응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 30분쯤 한 남성이 브라운즈빌 73번 관할 경찰서에 무단 침입한 뒤 35cm의 길이의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의 얼굴을 베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용의자가 계속 칼을 겨누며 돌진하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lunged at an officer with the knife extended towards that officer. Several officers discharged their firearms and the male was struck numerous times. 용의자는 35살 저스틴 콜먼으로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뉴욕 경찰을 향한 공격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에세이 항목 추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시민권 심사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에세이 작성 시험이 추가돼 시험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예시로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가장 좋아하는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등이 꼽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10개 문항 중 6개 이상을 맞을 경우 통과됐지만 20개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으며 도덕성 심사 기준도 더욱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조세 베들로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기존 시민권 시험이 문제와 답을 외우기만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준이 모호해질 경우 심사관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돼 편향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가 팁 임금제에 반대하며 업계 불균형한 임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지난주 팁 임금제를 지지하는 미 전역 레스토랑 협회 NRA에서 공식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현재 업계 경쟁 환경이 불평등하다며 공정한 시스템을 위해 팁 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는 연방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사실상 고객에게 인건비를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팁 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객의 팁으로 충당하고 팁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주가 차액을 보충해야 하며 현재 미국 50개 주 중 44개 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수입 극대화, 충분한 인력 고용, 저렴한 가격을 위해서라도 팁은 필요하다며 팁을 받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27에 육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진열대 잠금 장치가 매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소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도난 사건은 4년 전보다 93% 증가했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도 9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소매점 대상 절도 사건과 폭력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점차 잠금 장치가 도입됐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테일 다이브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고객이 진열대 잠금 장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으며 27%가량은 구매를 포기하거나 다른 매장으로 이동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부 업체는 앱을 통해 인증된 소비자에게 진열대 잠금 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편이 온라인 쇼핑 확산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한미은행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으로 무료 송금이 가능합니다. PCB뱅크 역시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개인 계좌 고객에게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BB뱅크 역시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송금을 진행합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메디케어 플랜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문화, 나에게 필요한 의료보험, 나에게 편안한 장소,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배려해주는 곳,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클레버케어 헬스 플랜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곳,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메디케어 플랜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건강과 웰니스, 당신의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났습니다. 각 당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며 당선된 여야 대표들은 일단 손을 맞잡으며 대화 복원의 공감대를 나타냈고 민생경제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메고 오찬장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누자 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기 좋은데.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양옆에 선 여야 대표까지 셋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첫 발언 기회는 야당 대표에게 줬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조지아주 체포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북중러의 위협 등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화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이후 마지막으로 입을 뗀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기, 국민들의 독립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함께 힘을 모으면 참으로 좋겠다. 참석자들 모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설해 공통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회동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대치 정국에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로 협의의 틀이 마련됐지만 주요 현안마다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의 인식차를 좁혀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인식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 센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장동혁 대표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을 언급한 겁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질세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30분간 이어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복원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동에 대해 야당에서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 센 특검법에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구속된 건진법사는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목걸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공모했다고 결론냈지만 공천 개입이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공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사건입니다. 여기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에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청탁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이자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청탁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와 형사고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 위해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이번 주 목요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주 있는 문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교통사고 얘기할 때 대시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대시캠이 레몬법에 사용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좋고 아니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먼저는 교통사고 얘기할 때 대시캠이 요즘 새로운 차들은 차 속에 나와 있어요. 대시캠을 내가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대시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모든 대시캠이 있는 차들, 특별히 테슬라, 리비안, 머세디스 대시캠 컴포넌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인스톨레이션, 액티베이션, 시작을 안 누르시면은 대시캠이 있어도 카메라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고가 났는데 나는 마음 편안하게 아니에요, 나는 대시캠이 있으니까 다 찍어놨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액티베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대시캠이 안 켜진, 안 사용하고 있었던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 대시캠은 키워놨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오래된 차기 때문에 내가 대시캠을 설치를 해가지고 키워진 거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는데 대시캠 키워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있겠죠 하는 분들, 대시캠이 대대로는 30날마다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 automation의 역할이 없는 대시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대시캠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는 분들은 꼭 시간이 갈 때마다 지우고 자리를 만들고 다시 또 기록을 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사고가 난 상황에서 대시캠의 소중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캠이 있는 분들, 여러분 설치를 했고 액티베이션도 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녹음이 됐습니다. 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대시캠을 그냥 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시캠의 리코딩의 자체에 corruption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서 몇 분이 지나간 다음에 녹음이 된 거를, 재생이 된 거를 확인하신 후에 천천히 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기록된 거를 빼는 거고 corruption이 안 된 상황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교통사고 날 때 내 기록을 어떻게 보호하는 대시캠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 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